자, 페이지요. 39페이지 보고 계시죠? 강의 노트 39페이지요. 표현 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표현 대리 한번 봐보세요. 표현 대리를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죠?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성립 요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냐? 본인의 규칙 사유, 상대방의 신뢰 보호, 현명주의 세 가지 나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요,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중에서요, 무권 대리가 시험에 10번이 나오면 표현 대리는 한 2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표현 대리가 학생들은 무권 대리보다 표현 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표현 대리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먼저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 보면 우리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하고요. 여기 무권 대리가 있죠? 유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돼. 여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간다? 표현 대리가 들어간다.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부터 딱 보면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의 차이점은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공통적인 것은 뭐냐? 현명을 해야 돼. 됐죠 지금? 현명을 했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소개를 했어. 그런데 당신 대리권 있어요? 예, 있는데요. 유권 대리. 대리권 없는데요? 무권 대리. 나 당신 대리권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당신 대리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표현 대리라고 그래. 알겠죠?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내가 대리권이 있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걸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125조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이렇게요. 표현 대리 이렇게. 오늘 만약에 다 끝날 수 있어. 무리하게 막 밀어붙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광고했으니까. 자,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우리가 원래 뒤에 부분이 있잖아요. 조건 기한이요. 시험에는 너무 쉽게 나와요. 시험에는요. 시험은 너무 쉬운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워요. 근데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조건 기한 포기해. 왜? 강의 듣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기출문제를 먼저 딱 풀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기출문제를 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3월, 4월 강의를 3월하고 4월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먼저 뭘 한다? 먼저 정규 과정에서 요약집하고 천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있죠, 오후에 뭐라냐면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문제풀이요. 이렇게요. 왜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한꺼번에 나중에요. 일반 여러분 다른 학원 다니면 2달 듣고 나중에 2달 똑같은 걸 나중에 2달 듣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2달 뒤에 들으면 그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가지고 내가 민법을 만약에 80점 맞는다. 이런 보면 일반 학원에서 80점씩 민법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아예 잠 안 자고 민법만 팠든지 그렇지 않으면 3년 이상 공부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2달 동안 2달씩 이렇게 텀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것을 문제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하겠어요. 민법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개론돼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버리면요. 이 웬만한 학원에서 1년 이상 듣는 거와 똑같아요. 2달만 들어도. 알겠죠? 그래가지고 원영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3개월, 4개월 뒤에도 기억이 나는데 적당히 알고 넘어가면 시간만 아까워요. 킬링타임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지겹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 묻고 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알아버리죠. 그러면 2달, 3달이 지나도 그때는 잠깐 생각 안 나도 누가 옆에서 살짝만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한 3번 정도를 이러면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약집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기초천재 풀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문제 있죠? 오후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고요. 토요일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험 보면서 한번 보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 그리고 토요일날은 시험, 우리가 토요일날 이거 특강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특강은, 나중에 와서 얘기하겠지만, 요약집 나오잖아요.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의 그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작년에요.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식사하고 나서 잠깐 한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문제를 안 풀고 해설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았죠?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맞든 안 맞든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드려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요 이렇게요 되도록이면 전체 문제를 해가지고 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야. 이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오케이 무권 대리 일종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 수요했다잖아요. 그럼 대리권 수요면 무슨 대리죠?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 앞하고 D가 안 맞잖아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거든요. 무권 대리.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얘기했었나? 어떤 분이 부동산 거기 자기네들 퇴직하신 분들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동산 한 사람이 자기 있다고 나머지는 같이 퇴직하신 분들이 같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4사람인가 3사람 있는데 다 나는 대표죠. 대표. 나머지는 다 이사래요. 이사. 그분들한테 실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겠죠? 다 이사를 줬나 봐요. 그럼 이사는 상법에서 보면 상업상인에 해당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민법으로 보면 대리인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한테 이사 명함을 파줬잖아요. 명함을 파줬으면 나는 그냥 그 사람 미안할까봐 명함 파준 거지. 명함 파준 거지. 이 사람한테 내가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라는 상황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진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명함을 딱 보여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을요, 중개사무소에 누구처럼 생각한다? 대리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봐. 갑이 그냥 자기 친구, 퇴직한 친구니까 뭐를 했어? 이사요? 그래서 명함 하나 파준 거죠. 대리권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근무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야 니네 땅 나한테 맡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기로 해서 다른 데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딱 보니까 이사예요? 저 친구는 공무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됐고 그러니까 정말 이사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중개업소의 진짜 이사라고 믿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이사도 아니죠. 명함만 그렇죠. 명함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누구처럼 보여? 대리인처럼 보인다. 즉 무슨 말이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는 누구처럼 보인다?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기에,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이니까 진짜는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무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갑이 을한테 이사라고 하는 명함을 파줬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는데 상대방 병이 보기에는 갑은 이 병한테 표시한 것과 똑같아. 명함을 파줬다는 것은 저 사람이 우리 중개업소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과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권 대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 그래서 125조는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표시한다는 말이 뭐냐? 표시는 알려준다 이 말이죠. 알려준다, 다른 말로 통지한다 이 말이고, 여러분 통지란 말이 뭐죠? 관통상 기억나요? 관념의 통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현 대리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똑같이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은 집에서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본인의 집을 내가요 갑이 나한테 팔아달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나는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라고 하잖아요.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으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상대방은 대리인하고 관계 따져야죠.
그런데 똑같은 무건대리인데요. 표현대리는 어때? 표현대리는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누가? 본인.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데 무건대리인데.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이요. 우리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누구를 보호해? 상대방을 보호한다. 상대방.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하고 무건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무건대리인데 무건대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무건대리에서는 본인을 보호해야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속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무건대리와 표현대리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대리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표견대리다. 표견이라고 해서 뭐다?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잖아요. 알았죠? 표견대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럼요, 본인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만 뭐를 주장할 수 있냐? 표현대리를 말할 수 있다. 주장을 해. 상대방만. 신뢰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 누구라고?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이 을은 대리인으로서 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 그래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정당한 이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런 봐봐. 저기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 그래서 여기요. 현명을 해야 돼. 이건 공통이에요. 그러면 현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그래서 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 갑을.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요. 현명이라는 것을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봐봐. 39페이지. 여러분 39페이지 맨 밑에 표현대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 봐. 여기. 자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가 되려면 먼저 누가 잘못해야 돼? 본인의 잘못.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 지금 누가 잘못했어? 누가? 대리인이 잘못했죠? 본인은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 장. 누구를 보호해야 돼? 누구를? 상대방. 따라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관계가 뭐하다? 성립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병한테요, 있고. 갑이 을한테, 대리인이죠. 갑이 대리인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했어. 1억 빌려와라. 갑이 을한테.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렸어. 1억.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1억 빌려오라고 해서 1억 빌렸어. 무슨 대리? 아, 이거 유권 대리가지 무슨 대리라고 그래. 아, 대리권 좋네. 돈 빌렸는데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그래서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병한테 가서 3억을 빌린 거예요. 3억을 빌렸어. 그러면요,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억이 들어있죠. 아무튼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억만큼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 갑이 1억 책임져. 그런데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났죠? 2억이 늘어났죠. 2억이 늘어났죠. 이 2억을 뭐라고 한다? 2억을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죠. 왜? 여기는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지 3억을 빌려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우리가 전 시간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무효는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지죠. 대리인. 그런데 무권 대리를 뭘 하게 되면 추인. 추인하면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추인까지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와. 여기서 뭐 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뭐라 한다? 표현 대리라고 하고,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다음. 똑같은 무권 대리예요. 표현 대리도 똑같이 무권 대리예요. 똑같이 두 개 다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대리인 책임지는데, 이 무권 대리를 뭐라면,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정당한 이유란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봐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하고, 알았죠? 우리가 책을 기술적으로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들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기책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 현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세 가지로 표현을 해. 그럼 얼마나 어려워.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 표현들이 뭐예요? 표현들은요, 무권대리인데요. 무권대리 중에서도 본인의 잘못이 있고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있고 현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되냐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런데 나와 좀 있으면 조금만 있네. 좀 더 읽어보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 원래 이 사람은 무권대리인데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대리인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항상 글에는 뭐라고 나오냐?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 꼭 나와.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간단하죠. 그래서 항상 의리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인내심을 가져.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구에게 모든 법률과 기소한다? 본인에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알았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 항상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정당한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 봐.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정당한 이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는 게 무권 대리 딱 나왔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무슨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선의 무과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해. 자, 3번 뭐를 해야 돼? 반드시 현명. 여기 봐봐. 여기. 그럼요, 현명한다는 말이 뭐냐? 현명한다는 말의 뜻은 현명한다는 것은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 뭐다? 대리행의 표시. 이게 있으면 표현대리, 없으면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럼 봐 이제. 1번 보면 뭐라 나왔죠? 대리인이 3번에 누구를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니은 봐봐. 니은은 속임수를 써서 뭐를 하지 않았어? 대리행위의 표시. 여기 봐봐. 대리행위의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현명이라고 그래. 뭐를 하지 않았어? 현명을 하지 않았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봐봐. 속임수를 써서 위와 같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어쩌고 읽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았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죠.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요, 현명이 뭐죠? 현명? 처음에 만나고 남자들끼리 명함을 주고받는 거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 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민법이 여러분요, 약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달리 쓰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뭐다 동의어라고 하죠. 이 동의어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은 똑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걸 싫어해.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여기서는요, 갑이 을에 대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가다가 밑에 가서 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그렇게 하잖아. 밑에 가서는 대리행위의 표시가 이렇게. 또 밑에 가서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여기 보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근데 봐봐. 3번 봐봐. 3번. 3번에서는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그다음에 3번의 니은에서는요, 대리행위의 표시죠. 둘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달리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요. 여기 봐봐. 기억 봐봐. 여기. 갑이 을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갑이 을한테.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집 팔아서 대리권 줬어. 그랬더니요, 을이요, 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요, 갑이 집 팔아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자기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을 줬어. 이렇게 위임장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요, 등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갑에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 내가 지금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요, 을이요,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병하고 만나서 계약할 때 뭐라고 한다? 지금 등기부에는 내 이름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근데 내가요, 병한테 만나서 등기부를 딱 보여주면서 나는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완전히 똘끼가 똘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내가 무슨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그냥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대리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상대방한테 나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 이 집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이걸 현명인데 이 말을 상대방한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나는 뭐를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없다.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억.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이퀄 대리행위의 표시를 않고 다른 말보다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상대방한테 명하겠다.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표현대리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현명. 다시 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위조했다. 위임장을. 본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두 번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뭐다? 항상 뒤가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다? 선의 무과실. 자, 무권대리다. 그럼 무효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란 말이 나와 뒤에.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자, 세 번째. 무슨 말을 해야 돼? 현명. 현명한 것은 누구를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 다른 말로 대리 행위의 표시. 그걸 했을 때 표현대리.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여기 교회 다니신 분 손 보여. 교회 다니신 분. 교회 다니세요? 야, 아,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러세요. 자, 저분요, 교회 다니시다면서요? 자, 교회죠, 교회 있고요. 정중이 있고요. 정중이 있고요. 재건축 조합, 세 가지. 재건축 조합. 여러분요, 교회나 다른 것도 있는데 시험이 안 나오니까. 교회나 종종이나 재건축 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라고 그래.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분, 간단히 말하면 내 몫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 가서 헌금하시죠. 헌금하죠? 헌금할 때 헌금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 지을 때 내가 또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 10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강대상도 내가 사놓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그만두면은 그 강대상 내가 돌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뭐냐? 교회는 내 몫이 없다 이 말이죠. 내 몫이 없다. 알겠죠? 내 몫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원주 저기서 교차로 원주 교차로 아세요? 원주 교차로에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오른쪽에 교회 큰 게 하나 있어. 그 교회 요즘 추우니까 안 줘. 알죠? 샌드위치 꼭 주거든요.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줘. 교회에서. 언제부터 줄 건지 궁금해 죽겠어요? 앉아. 지금 앉아. 지금 겨울이니까 앉은 것 같아. 차가 저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권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쪽에서 막 샌드위치 열심히 만들어. 쳐다보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그러면 한 분은 이게 뭐죠? 봉 있죠, 봉. 이거 가지고 차설해. 샌드위치 준다고. 알겠죠? 설해. 근데 내가 한 번 말했죠. 그 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 샌드위치만 창문으로 집어넣어 줄 뿐이지 말이 없어. 알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 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요, 딱 교회 차가 딱 쓰잖아요. 샌드위치 집어넣어놓고 바빠. 나 쳐다보지도 않아. 왜? 뒤차 봐야 돼, 뒤차 오는 거. 알겠죠? 정말 좋은 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는데 인사받을 틈도 없어. 또 뒤차로 가. 그래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못 주면서. 자요. 총유요. 이렇게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어떡한다? 항상요. 정관 있죠. 교회. 정관을 뭐라 하죠? 정관을 뭐라고 그래? 교회 헌법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교회 헌법? 그러면 교회 헌법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 다른 말로 교인 총회를 열어야 돼요. 교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교회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항상 여러분요. 대표자 이름으로 처분하면 안 돼. 총회는 자기 몫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목사도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요. 교회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현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 몫이 없어.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교인들 총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재산이나 종종 재산이나 재건축 조합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단체 이름으로 처분해야 돼. 무슨 교회, 무슨 종중, 무슨 조합. 단체 이름으로 처분해야지 개인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중총회를 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죠? 그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종중 땅 잘못 중개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종중총회 회의록 있죠? 종장이 거기서 보통 위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위조해가지고 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종종 땅을 팔아먹는데 거기에 내가 또 중개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냐? 총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어야 돼. 교회 재산 처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 교회 재산을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처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그런데 목사 개인의 재산으로 이름으로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그걸 봐봐. 4번. 교회의 대표자, 주택조합의 조합장, 종중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그럼 그건 무효야. 무효니까 표현대리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왜?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알겠죠? 무효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통적인 효과 아까 1번하고 3번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4번 봐봐, 4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우리가 주식거래에서 이르는 건데요.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을 한단 말이죠. 고객하고 증권회사가.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무효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표현대리가 상임한다, 안 한다? 안 해.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 2번 보면, 여기, 지웠나?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가 상임된다는 말은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을이요 은행 가가지고 3억을 빌려. 3억. 이 건물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 은행 가가지고 3억을 빌려. 그러면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다고? 1억. 이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갑이 책임이죠. 그래서 갑은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 1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얼마를 더 빌렸죠? 얼마를? 2억을 더 빌렸죠? 2억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오케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돼? 표현대리가 되죠? 이런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 갑이 책임지죠. 그래서
표현대로가 되면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표현대로가 성립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 자,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또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3억을 빌리면 기본 1억 원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이죠. 나머지 2억은 정당한 이유 표현대로 성립하면 2억도 당연히 표현대로 책임을 져. 그 말은 표현대로가 성립하면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 2번 표현대로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모두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 봐봐. 과실 상계는 언제 과실 상계하냐? 여러분 혹시요? 교통사고 나봤어요? 교통사고 나오면 뭐라고 하죠? 뒤에서 빵 박죠? 6대4, 7대3 그런 말 해 안 해? 하죠? 그러면 갑의 잘못이 7, 을의 잘못이 3 이 말이에요. 7대3, 6대4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가 뭐 할 때 얘기하는 것이냐? 손해배상을 할 때 7대3, 6대4 과실상계하는 거예요. 손해배상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요 하다가요 둘이 같이 달려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쓰러졌단 말이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제가 부딪혔는데 코뼈가 부러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되겠죠? 100만 원이 나왔어. 누구의 잘못이 있는가? 즉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때 과실상계를 해. 그런데 표현대리는 불법행위도 아니고 채무불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리의 경우는 과실상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상계를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란 말을 써. 교통사고 나죠. 접촉사고 6대4, 7대3 이게 너가 7 책임져. 내가 3 책임질게. 이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2번 125조죠? 125조가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죠? 여기 한번 봐봐. 먼저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표현대리는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하고 3가지. 자, 125조 표현대리하고 126조 표현대리하고 129조 표현대리하고 3가지가 있어. 그런데 125조는 뭐냐? 125조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대리인이고요. 이렇게.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상대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게 이제 129조고 여기요 125조고 이렇게 되죠? 이건 누구죠? 누구? 본인. 여기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이건 대리인이죠? 자, 봐. 125조의 표현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병하고 계약했는데 이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모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6조는요. 126조는 봐. 권한을 넘는 이에요. 권한을 넘은. 여기 봐봐. 권한을 넘었다잖아. 권한을요. 이러면 우리가 월담한단 말 알죠? 월담. 월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담을 넘은 거죠? 그럼 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을 월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것을 뭐란다? 그것을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권이다. 월권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죠? 월권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월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했다고 해요. 1억 원을. 1억 원이 기준이죠. 그런데 정말로 1억을 빌렸어. 그럼 월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월권이 하잖아.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3억을 빌렸어. 3억. 그럼 얼마를 더 넘었어? 2억.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더 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요. 월권이란 말을 쓰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래서 126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129조는 뭐냐?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요. 대리권 소멸 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옛날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옛날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지금은 소멸했다.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대리권 소멸이라고 해요. 자, 봐봐요. 125조 표현들은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129조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우리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요. 저 사람 옛날에 내 친구하고 사귀었었는데 왜 오늘은 다른 남자하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마.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 저 사람 몇 조다? 129조 간다. 알겠죠? 129조. 알겠죠? 129조. 뭐가 있다가 없어졌어 지금은. 알겠죠?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렇지 않고 저 옛날에 내 친구하고 사귀었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남자가 그걸 들었어. 그 여자는 이제 죽었어.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다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수가 있어. 알겠죠? 뭐라 간다? 129조 지나간다 이렇게. 야, 너 싱글이니? 그러지 마. 기분 나빠. 나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데 싱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 125조니? 왜? 아직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모태솔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모태솔로다. 지금 나 누구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 결혼할 거니? 몰라. 지금 좀 더 사귀어본단 말이 뭐다? 지금보다 더 좋은 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있다. 알겠죠? 안 되면 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뭐다? 혹시 더 괜찮은 놈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몇 조? 126조다 이 말이죠. 혹시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팅 해줄까? 아니야, 나 126조인데 괜찮아. 가능해. 알겠죠? 가능해. 왜?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25조, 126조, 129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은 뭐다?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상대방.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 똑같은데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똑같은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없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죠.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을 125조와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다. 일단 이러면 뭐라고 했겠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겠죠. 없는데 상대방은 정말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믿었다, 믿는데 잘못이 없다. 믿었다, 믿으신 선의. 잘못이 없다, 무과실. 선의, 무과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오케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야죠. 그러니까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로 바뀐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똑같이 무권대리인데 원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 그런데 표현대리가 되면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버려.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봤을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왜? 그냥 무권대리는 내가 책임 안 지는데 표현대리가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불리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상대방 너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것을 모른다. 민법에서 모른다는 뭐라고 그래? 선의. 알았다는 뭐라고 그래? 악의. 너는 이 을이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지 않았냐? 알았다. 선의 가지고 너는 누구다? 악이다. 이것을 누가 증명해? 본인이 증명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본인이라고 한 사람이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 스스로가. 판례가 그렇게 있어. 자, 그럼 봐. 내가 지금부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설명을 하는데 내 설명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면 돼.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25조와 129조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증명한다 이렇게. 그런데 126조는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한다. 됐죠?
자, 그럼 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보면,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법문이 있고, 법문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또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다면, 단서 조항이요. 단서 조항. 이 법문 조항을 우리는 뭘 한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원칙이라고 하고, 단서 조항을 우리는 뭘 한다?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됐죠? 그런데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단서에 규정되어 있어. 단서에. 그래서 단서에 있으니까 본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규정되어 있어. 본문에 규정되어 있어. 본문에.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125조와 129조가 단서에 규정돼서 본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면 126조는 본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냐? 본문에. 그러니까 125조하고 129조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26조의 경우는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모든 걸 다 지금도 다 지우고 뭘 한다? 125조와 129조는 누가? 본인이 증명하고 126조는 누가? 상대방 스스로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여기는 대리권 수여예요. 수여. 대리권 수여. 그래서 여기는 임의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 여기는 무슨 대리는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안 된다. 무슨 대리만 돼? 임의 대리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요, 이 대리는 임의 대리, 무슨 대리 다 된다? 법정 대리가 다 되고, 여기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일단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걸 보는 것은 크게 지금 보는 거예요. 크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놓고 지금부터 이제 봐. 자, 125조를 보면, 그럼 125조 어디냐? 41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41페이지 맨 위를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40페이지 맨 위에 여기 봐봐. 여기. 자, 대리권 수요라고 돼 있죠? 대리권 수요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봐. 대리권 수요. 그러면 현재 대리권 수요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해. 자, 요 125조 봐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을 한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기본적인 법률 관계, 즉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125조에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버리면 절대로 125조는 안 되는 것이에요. 125조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상관없이 이렇게. 됐죠? 자, 2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나가는 경우 1번과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1번과 2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자, 이러면 1번이 뭐다? 1번. 이런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학원에서 지금 소강의실 하나 배웠단 말이죠. 그 소강의실 배워가지고 전번에 누가 저기에서 경매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가 안 됐단 말이죠. 협상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학원 와가지고 경매 강의를 해. 그러면 광고는 학원에서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등록도 어디서 받아? 학원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매 강의 한다고 해서 등록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도망가봐. 그럼 그 돈 당연히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수강생들은요, 어디 와가지고 하소연을 한다? 학원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보면 내 학원을, 이 말이죠. 내 학원을 명칭을 사용해서 경매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회원 모집 안내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가 승낙을 해줘서 승낙.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건 아니고 강의실만 열어줬는데 이 말이죠.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왜? 일반인들은 들어올 때 원주 공유사 학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이 강의실을 대여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죠. 2번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 보면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중개사 사무소에서 누구한테 뭘 써준다? 이사. 누구누구 이사. 이렇게 해서 명함을 파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명함을 파줬다는 것은 우리 중개사 사무소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내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것을 뭐란다?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 묵인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똑같은 판례예요. 125조에서는 이 판례밖에 없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4번 봐, 4번. 4번은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했다. 무슨 말이에요? 납세 번호증이 뭐냐면, 여러분,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 2번이나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은, 그때는 뭐다? 그것은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돼 있죠? 이런 봐. 우리가 저렇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죠.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요, 납세 번호증은 제가요, 저도 잘 모르니까 네이버를 찾아봤단 말이죠. 찾아봤더니 아마 뭐 유치원 같이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냐면 납세 뭐 번호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낸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더 이상 묻지 마. 알겠죠? 더 묻지 말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모르겠어 무슨 말이. 이거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내 인연한테 물어봤더니 내 인연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아무튼 몇 군데를 읽어봤거든요. 몇 군데를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금 쪽 그쪽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고 뭐 유치원 같이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납세 번호증 뭐 이걸 해가지고 뭐 세금을 낸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해줬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어디만 나왔냐? 세무사 시험에만 2번 나왔다. 알겠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노는 거죠. 알겠죠? 자, 3번요. 기타 봐봐, 기타. 기타에서 여러분, 어디 뭐냐? 2번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125조에서. 상대방은 뭐다? 상대방은 뭐? 선의, 무과실. 됐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런데 3번. 상대방한테 선의가 아니고 상대방이 봐봐.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과실 있어, 과실.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 표현대리는 원래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잖아.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아니다. 원칙은 안 지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갑의 대리인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표현대리가 되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 병이 본인한테 당신 이 사람이 나는 당신 대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책임져. 이렇게 상대방이 본인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럼 계약을 깨고 싶으면 내가 표현대리를 주장을 해버리면은 내가요 1억짜리 1억 2천을 샀단 말이야. 잘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은 1억짜리 물건을 내가 얼마를 줘야 돼? 우리 병이 1억 2천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돼? 그냥 무권대리로 끝내야 돼? 무권대리로 끝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봐봐. 대리권 수요니까 대리권 수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무슨 대리 안 된다? 표현대리 안 된다. 자, 지금부터 그 다음 장이 이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자,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대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자, 126조를 봐봐. 126조는 뭐라고 했죠? 126조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그럼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이 권한은 뭐냐? 권한은 기본대리권을 얘기해. 기본대리권. 다음은 대리 권한이니까 기본대리권. 이런 봐봐.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다?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그런데 여기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잖아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자, 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 1억을.
그랬는데요. 이 은행 가가지고 3억을 빌렸어, 3억을. 3억을 빌리면 여기 1억은요,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죠. 이러면 기본 대리권을 누가 책임을 져? 본인, 누가? 본인 갑이 책임을 져. 얼마를 더 빌렸다, 얼마를? 2억을 더 빌렸죠. 2억은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자, 그러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면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져, 대리인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를 뭐라 하면 초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무권 대리인데 대리인한테 대리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되면은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여러분요,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한 끗 차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권, 맞아, 표현 대리. 없다, 무권 대리란 말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권한이라는 것은 기본 대리권을 얘기해.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 대리를 따지려면은 대리권이 없어야 되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것은 넘는 얼마? 2억. 이 2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126조를 유권 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126조는 권한을 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권한을 넘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넘는 것은 대리권을 안 줬죠? 그래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를 할 때, 그것은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봐봐. 그럼요, 이 건물이요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항상 빌릴 때는 자기 친구 을을 통해서 돈을 빌렸어. 그래서요, 옛날에도 1년 전에도요, 갑이요 을한테 부탁해가지고 1억을 빌린 적이 있단 말이죠. 1억을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또 갑이요 을한테 또 돈을 빌려오라고 그래. 1억을요. 10억짜리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요. 그런데 뭐라 하냐? 을이 가가지고 이번에 병한테 은행 가서 이번에는 갑이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작년에도 을이 와가지고 대리인으로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도 또 왔네. 그런데 이 갑의 건물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예요. 그럼 10억짜리면 적어도 3억은 빌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 작년에도 이 사람이 왔었고 올해도 또 왔네. 그런데 올해는 또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알았어요? 3억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방으로서는 을이 갑의 집을 담보로 잡고 3억 정도는 빌릴 수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 그것을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 정당한 이유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돈 빌릴 때, 대리행위 할 때, 돈 빌릴 때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정당한 이유는 딱 두 마디. 대리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대리는 거의 모든 문제가 126조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 지금 여기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자, 1번은요 1억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이 사람은 2억을 빌렸어. 2억은 2번은요 3억을 빌렸네. 3억을 3번은요 5억을 빌려온 거예요. 5억을 갑인한테 1억을 빌려라고 A한테 B한테 C한테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한 사람은 2억, 한 사람은 3억, 한 사람은 5억을 빌렸어. 여기서 문제예요. 권한을 넘은 것은 몇 번이다? 권한을 넘은 건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지금 권한을 넘었어요? 여러분 눈 없어? 눈 없냐고? 몇 번이 넘었어? 다 넘었죠. 다. 여러분 기준만 있으면 기준을 다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 어려운 건데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넘었어? 아니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넘었냐고. 눈 없어?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넘었어? C. 제일 적은 것. 중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넘었냐, 제일 적게 넘었냐, 어느 것이 중간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권한을 넘으려고 돼 있죠? 그런데 넘는 것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 넘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문제를 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가 유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다? 그냥 권한을 넘으면 다 뭐죠? 권한을 넘는 이에요. 얼마 넘으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126조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제목은 권한을 넘으냐 제목은. 그런데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그것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다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26조는 제목은 권한을 넘으니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은 뭐만 나온다? 기본 대리권만 나와.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권한을 넘는 거예요. 많든 적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126조에서는 무조건 무슨 말만 나온다?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럼 봐봐. 기본 대리권이 있어. 그럼 뭐가 된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 그럼 뭐가 돼?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해? 아 표현 대리 성립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왜냐면 기본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6조는 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기본을 따지는 거라고. 시험은 왜? 기본을 얼마를 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기본을 넘으려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6조는 항상 시험에 뭐만 나오냐? 기본 대리권을 찾아라. 기본 대리권을 찾아라. 보물찾기예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임을 했다. 그걸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냥 까놓고 뭐라고 할 수 있냐? 대리권 수혜라고 나올 수 있어. 대리권을 수혜했다. 일체의 권한을 줬다. 일체의 권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표현들이에요. 만약에 인감하고 인감 증명서하고 등기 필경 뭐죠? 권리증을 줬다. 전부 다 줬어. 그러면 내 집 팔아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표현들이에요. 다.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인감만 줬다. 인감만.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인감 증명서만 줬다. 증명서만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표현들이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가비한테 인감 증명서만 줬는데, 의리요, 내 재산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몇 번 얘기했죠? 집에 가면 남자들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중요한지 아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줬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인감도장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준 경우는 대리권 수혜도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 사기에서요, 인감증명서 떼가지고, 자동차 딜러한테 그걸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계약이 깨져. 계약이 깨졌단 말이죠. 그럼 남편 난리치죠. 전화해가지고 회사에서 인감증명서 찾아왔냐고. 안 찾아왔는데, 너가 지금 제대로 정신이 박혔냐, 안 박혔냐. 알겠죠? 머리에 뭐가 들었냐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죠. 너 머리가 더 중요하다, 너 머리가. 알겠죠? 인감증명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아무리 딜러가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설령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인감도장만 줬거나 인감증명서만 준 경우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보냐면, 여기요, 내가 등기 좀 해오라 했어. 등기는 뭐죠? 국가기관한테 하니까 공법이에요. 내가 집문서 주면서 나 이거 내 앞으로 등기 좀 해줘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법무사가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 돈 빌렸는데 저쪽에서요 돈을 갚는다고 죽인 살인지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대신 그냥 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걸 뭐라 하냐? 돈을 빌린 사람이 물건으로 돈을 갚는 거죠. 그걸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돈 많은 빌렸는데 이거 갚기도 참 찜찜하고, 친한 친구끼리요 안 갚기도 하고 애매한 돈이죠. 많은. 알겠죠? 원래는 갚아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많은 빌려가지고 하면서 뭐라 한다? 내가요 여행 갔다 가지고 한 3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오죠. 너 전번에 만원 빌린 거 그냥 이걸로 퉁쳐 이렇게 웃으면서, 야 이거 3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홀감을 하고 그러죠. 그럼 뭐냐? 빌릴 때는 돈으로 빌렸는데 그럼 돈으로 갚아야지. 그런데 뭐로 갚아? 물건으로 갚는다. 대신 물건, 대물. 알겠죠? 대물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등기를 하고 오라 했더니 이 사람이요, 대물 변제를 했다. 다른 사람 물건으로 갚았다. 돈을 갚았다. 그래서 사법이죠. 사법. 여기서 사법. 그럼 봐봐요.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뭐죠? 사법이죠.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기본하고 표현들이가 틀리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는 똑같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126조가 딱 나왔는데 이 말이 안 나왔다. 이 말이. 그건 126조가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126조 봐봐. 맨 위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자, 기본 대리권 어떻게 봐봐. 126조는 현재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현재 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하지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그것이 권한을 넘죠? 그럼 다시 126조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3번 봐봐, 3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이런 거 봐봐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법정대리는. 그런데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봐봐.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는 임의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복대리를 선임해서 권한 외의 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 복대리를 선임을 했죠. 그러면 그 복대리는 본인하고 관계에서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가운데 있죠? 정당한 이유, 까맣게 본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4번 별해, 4번. 알죠? 별안하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공법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대물 변제 사법이죠? 그러면 공법하고 사법은 종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을 뭐란다? 바로 밑에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해. 바로 밑에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그런데 표현 대리가 대물 변제. 이 말이나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다 똑같은 말이다. 5번 봐봐. 5번.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위치 투자상담. 투자상담 좋은 거. 투자상담. 투자상담은 뭐죠 여러분요? 여기 아파트에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에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개업자가 되죠? 그러면 고객들 와서 물어본단 말이죠. 아, 이 아파트 세액 중에서 어디가 투자 가치가 제일 있어 보여요? 아, 나는요 B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B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A하고 C는 돈이 올라갔는데 B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멱살 잡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사실행위의 경우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사실행위 투자상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6번은요 인감증명서만, 인감도장만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7번은요 사자. 사자가 누구죠?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봐, 여기 봐요. 갑이 나한테요 자기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은데 옛날에 친구 병이 집을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내 집 1억 원에 살 생각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걸 우리 말한다 사자라고 그래. 심부름권.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가가지고 상담한테 가가지고 야, 갑이 그러던데 혹시 1억에 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던데 너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거들먹거리죠. 야, 걔 집 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책임지고 등기 넘겨줄 테니까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걔는 뭐 내 말이면 찍소리 못해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요 상대방 했을 때 내가 심부름 온 것이 아니고 갑의 집을 팔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는 대리인처럼 보이잖아요. 원래는 심부름권인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대리인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대리가 생각난다? 표현대리. 그래서 갑은 그냥 한번 물어만 보고 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놈의 사자가 가서 계약을 하고 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자가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줄이요.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믿음에 있어서 뭐가 있다? 정당한 사유.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아까에서 9번 조합, 종중, 교회. 종중이나 조합이나 교회의 대표자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 않고 조합 재산을 처분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 대리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10번 일상가사 대리권. 봐봐요. 여러분 일상가사 대리권은요, 의식주에 관한 것. 의식주에 관한 것은 그것은 부부는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봐. 여러분 봐봐요. 자동차가 없어, 자동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요 어디 가가지고 BMW 하나 갑자기 하나 샀어. BMW 사가지고 내가 지금 타고 다녀. 내가 타고 다녀. 이것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자, 그럼 다시요. 우리 집에요 자동차가 하나 있어. BMW 하나 있어. 근데 아내가요 모닝 하나 또 뽑았어. 그래서 모닝 뽑았는데 딜러가 그쪽에서요 자꾸 나한테 돈 달래. 캐피탈에서. 나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이걸 일상가사 대리라고 그래. 일상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에 관한 것이죠. 우리 이미 지금 차 있어, 없어? 차 있죠. 차가 있는데 와이프가요 자기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 뽑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차값이 싸다 할지라도 일상가사가 아니고 그건 와이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차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 BMW라는 비싼 고가의 차를 샀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도 타고 다니고 가족도 타고 가족들이 다 그걸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비록 와이프가 사가지고 왔다 가자 할지라도 누가 책임진다? 남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식주에 관한 것은 뭐가 있다?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의 일종이다? 법정 대리권. 그래서 봐봐 여기요. 125조는 임의 대리에 한해서 되지만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번 봐봐. 가부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요, 위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기본 대리권이다. 이거 찾아내야 돼. 위임이란 말 있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 맨 끝에 가봐. 맨 끝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되어 있다. 알았죠? 표현 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슨 대리권이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 그 말을 찾아내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125조는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126조는 법정 대리 적용된다. 알겠죠? 누가 있다?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자, 3번 126조 소중의 제3자. 항상 여러분요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얘기해. 직접 상대방.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 여기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125조와 129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다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126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29조. 여러분 이제 129조죠? 간단히 봐. 129조. 대리권 수여. 대리권 소멸. 소멸 후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자, 그럼 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란 말이죠. 여기 오면 지금 뭐가 있어? 대리권. 뭐가 됐어? 소멸한 후. 그럼 봐봐.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인생 이제 끝났죠? 한번 봐. 여기 보면 얘가 갑인데요. 17살짜리예요. 얘가 아파트가 있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아파트 있죠? 그럼 여기요 병이죠?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엄마예요. 엄마가 누구죠? 봐봐. 얘가 17살일 때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죠. 엄마가. 언제까지? 성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요. 40이 돼도 부모가요.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까운 나라죠. 알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시면 동남아권이 좀 더 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과연 나쁜 것이냐? 글쎄요.
뭐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해서 꼭 그게 좋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니 또 부모가 또 자식 또 부양하면 어때? 남의 뭐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꼭 나쁜 거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성인이 됐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앞가림은 조금 하긴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서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 집 아들이요. 가가지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요. 자, 그랬다 치고. 자, 그런데요. 몇 살이 됐다? 19살, 19살. 19살 그럼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되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없으니까 이제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러고 나서 얘가요. 20살 돼서 20살. 갑이 20살. 소멸하고 난 후에 을이 병한테 가서 내가 갑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을 사세요. 내가 등께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들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소멸했으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무권이죠? 그런데 상대방은요, 이 집 엄마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뭐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되게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봐봐. 그런데 129조는 딱 두 가지다.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했어? 내가 직접 하려니까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하게 한 경우. 딱 두 가지야.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계약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하게 한 경우. 129조 표현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 엄마를 무슨 대리라고 그래? 법정 대리라고 하죠? 따라서 129조는 이미 대리만 된다. 법정 대리도 가능하다. 법정 대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자, 4번에 1번이요. 우리가 이거 봐봐. 129조는 뭐죠? 과거가 있는 거죠. 과거에 대리권이 있다가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봐봐요.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럼 129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거에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없어야지. 과거부터 처음부터 한 번도 대리권이 있는 적이 없어. 없는데 대리권 소멸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2번 봐봐. 뭐가 누구예요? 뭐가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뭐가 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알죠? 법정 대리인이 알죠? 아들이 성년이 된 후 다른 말로 법정 대리권이 소멸된 후 이 말이죠. 그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다. 알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입증하고요. 아까 내가 4번 얘기했죠? 4번 뭐라고 얘기했다?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 한 경우 129조 표현대리가 생기고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어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맨 끝에 5번 임의대리, 법정대리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무슨 이해되셔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